요즘 다리가 무겁고 자꾸 붓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조선의 왕도 이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답이 부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입니다. 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 갈 것도 없습니다. 부엌을 여십시오. 보리, 팥, 생강.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조선 어이의 처방, 오늘 공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한의학에서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바로 습입니다. 습이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수백 년 전 조선 궁중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의 태준이 장현에게 알려준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줄 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인수령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경복궁 행각 위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 맺힌 이슬이 또르르 굴러 돌마루를 적시고 어딘지 모르게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궁 안을 감돌았지요. 마침 내의원 앞마당에 내관 하나가 쟁반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다 왕의 침전 쪽을 힐끔 바라봅니다. 전하께서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셨다 하더이다. 조금이라니 그게 어디 다행이라 할 수 있겠소. 대청한 쪽 대신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의정 어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허나 보시오. 요즘 궁중에 병자가 부쩍 늘었소이다. 내관이며 나인이며 전하와 비슷한 증세로 눕는 이가 하나둘이 아니란 말이오. 바로 그때 회랑 끝에서 묵묵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의원 수의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말을 다 들었는지 모르는지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습이다. 이 궁안 어딘가에 습이 고이고 있어. 저녁 무렵 대궐 정문이 우렁차게 열렸습니다. 경안대군 대감께서 입궐하셨습니다. 내관의 외침이 행각을 타고 울려 퍼지자 지나던 궁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안대군은 말에서 내리며 주위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조급함 하나 없이 차분했고 형을 걱정하는 진심이 눈빛 깊은 곳에 고여있는 듯 보였지요. 편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깊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형님, 몸이 편찮으시다 들었습니다. 멀리서 소식을 듣고 이 아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가벼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우가 걱정하니 반갑구나. 허나 어제보다는 낫다 하니 너무 근심은 말거라. 경안대군은 왕의 얼굴을 살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공손하고 진실해 보이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상궁들도 절로 마음이 놓이는 듯 표정을 풀었지요. 그런데 멀찌감치 회랑 기둥 뒤에 서 있던 태준만은 경안대군의 그 차분한 눈빛을 가만히 쫓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오신 날도 습이 짙어진 날이었지. 수락간 장현이 두 손을 모아 잡고 찬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눈으로 색을 살피고 때로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 맛을 보기도 했지요. 이상합니다. 장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수라상이 너무 기름집니다. 가오리찜의 돼지고기 볶음에 하나같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뿐이에요. 이런 음식이 날마다 쌓이면 뱃속에 습이 차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더디고 수분이 빠져나가질 않으니 온몸이 묵직하게 부어오르는 거지요. 나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나인? 장현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선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먼저 보리입니다. 그녀가 자루에서 보리 한 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스듬히 비추니 나달 하나하나가 맑게 빛났습니다. 보리는 성질이 서늘하여 몸 안에 쌓인 열기와 습기를 함께 끌어내립니다. 소화를 돕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여 불필요하게 고여있는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하지요. 밥 지을 때 보리를 섞거나 물에 끓여 보리차로 드셔도 됩니다. 나인이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팥과 생강, 두 가지 보물. 장현의 손이 이번에는 붉은 팥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한 줌을 퍼올리니 작은 붉은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소르르 흘렀습니다. 다음은 팥입니다. 그녀가 나인들을 향해 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팥은 예로부터 부종, 즉 붓기를 내리는데 으뜸으로 쳤습니다. 이수소종이라 하여 물기를 열어 몸 안에 고인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지요. 전하처럼 다리와 발목이 무겁게 부어오른 분께는 팥물이나 팥죽이 아주 좋습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생강입니다. 장현이 생강 한 뿌리를 집어 툭 꺾었습니다. 매콤하고 따뜻한 향이 수락관 가득 확 퍼졌습니다. 나인들이 코를 찡긋거렸지요.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와 습한 기운을 함께 몰아냅니다. 냉습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을 때 생강 두세 쪽을 물에 달여 따뜻하게 드시면 금세 속이 편해집니다. 허나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 탈나니 하루 소량씩만 드세요. 나인이 두 손으로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 팥, 생강. 다 수락관에 있는 재료들이군요. 그렇지요. 장현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엌 안에 밥상 위에 있는 법이에요.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이 음식들이 전하의 수라상에 오를 수 있을까? 갑자기 바꾸면 수락관이 또 시끄러울 텐데. 하지만 장현은 그 걱정을 삼키고 다시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이 재료를 고르고 있을 때 수락관 문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장현이 늘어놓은 재료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켜봤는지 모를 일이었지요. 보리, 팥, 생강, 잘 골랐소. 장현이 살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의 어른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내관 쪽에서 소식 듣고 이리로 왔소. 태준이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수락관 쪽 음식을 바꾸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을 바꾸면 윗분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드리리다. 어이가 직접 권한 식치라 하면 수락관에서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요. 장현은 태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분이라 여겼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주는 것이 어딘지 뜻밖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 어른. 감사는 전하께서 나아지신 후에 받겠소. 태준이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 끝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현도 그것을 느꼈는지 살며시 미소를 지은 채 다시 재료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수락관에 서서 말없이 보리를 물에 불리고 팥을 씻고 생강을 얇게 저면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작은 부엌 안은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게 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편전 앞마당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사람이 쓰러졌다. 태준이 약가방을 들고 달려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 내관 하나가 담벼객이 되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과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눈빛이 흐릿했지요. 그 곁에 나인 둘이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고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느냐? 사흘 전부터 다리가 무겁다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밥도 드시지 못했다 하옵니다.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내관의 발목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누르는 자리가 천천히 들어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붓기, 숨참, 기력 저하. 이 증세 전화와 같다. 옆에서 지켜보던 장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내관들도 수락관에서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들었습니다. 혹시 같은 음식 때문이 아닐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빠르게 같은 증세가 나타나기 어렵소. 음식은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정도 속도로 퍼지지는 않는 것이요. 그는 일어서서 마당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전 쪽, 내의원 쪽, 수락관 쪽,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 우연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장현은 내의원 약재 창고로 향했습니다. 전하의 처방에 쓸 약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한약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맡아온 친숙한 냄새였지요. 장현은 선반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항아리마다 뚜껑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항아리 앞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매캐하면서도 낯선, 어딘지 불편한 냄새였습니다. 장현은 뚜껑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빛깔도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장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 약재 원래 궁중에서 쓰던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항아리에 들어있어야 할 약재 대신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냄새가 다르고 빛깔도 틀립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꿔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와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도 한참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약재 가루를 집어 눈앞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소? 항아리 안쪽 자국을 보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름 아니면 한 달 안쪽일 것입니다. 태준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바꿨다는 말인가? 창고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바람이 창살을 흔들었습니다. 태준과 장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약재 창고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지요. 태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창고 작은 창으로 다가서더니 바깥 마당을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저녁빛이 궁궐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침전 앞들 한편에 경한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단정히 앞에 모으고 왕의 침전을 향해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기도라도 올리는 사람처럼. 옆을 지나던 나인이 그 모습을 보고 상궁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경한대군 대감께서 저렇게 오래 서 계시니 진심으로 전하를 걱정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상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동조했습니다. 창고 창살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장현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애 깊은 분이구나 하고
그런데 장현의 시선이 창을 떠나 손에 든 약재 항아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준도 장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내의원 약재 기록 전부를 다시 확인하겠소. 장나인은 수락관 식재료 출처를 살펴봐 주시오. 장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경안대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왕의 침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때는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